자금력이 필요해요. A23블록은요. 신혼희망타운은 뭐가 좋죠? 같은 GTX 역세권에서 물론 A23 같은 초역세는 아니지만 기본형이 있고 공간 확장형이 있습니다. 요 벽을 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일단 최초 1회 모집분에서의 그 청약 접수 공간 특공도 이제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청약 통장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나오죠? 현금 보유력이 낮아도 대출이 70%까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파주 A23블록은 절대 이 가격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5구 타입이 나오더라도요. 지금 파주시 거주자는 지금 몇 번의 기회가 있는 거죠? 한 번, 두 번, 세 번. 신혼부부 특별, 신혼특공도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운포TV입니다. 자, 어제 8월 18일에 파주 운정 3지구 A26블록 신혼희망타운에 대한 추가 모집 공고가 나왔습니다. 신혼희망타운 A26블록은 작년 12월 말에 첫 청약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B타입 같은 경우는 미달이 났었어요. 그 당시 분위기가, 부동산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고, 그리고 연말에 12월 27일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때 청약을 진행하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의 관심도가 많이 떨어진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번에 2차 모집 공고에서는 그때와는 많이 분위기가 달라요. 모집 세대도 182세대 정도밖에 되지 않고 아마 GTX가 현실화, 가시화가 되고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GTX 역세권 개발 계획에 대한 얘기들도 많고 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청약 경쟁률이 1차 다르게 좀 많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미달이나 뭐 지켜봐야 될 부분이지만 오늘은 그래서 A26블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카페나 저희 A23블록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공공분양이요. 이게 신이타도 공공분양의 일종인데 신혼부부에 특화된 공공분양이라고 보시면 되고 A23은 그냥 공공분양으로 지금 진행하는 걸로 보이는데 A23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 영상을 한번 따라서 한번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해석해 드리는 걸 한번 보시길 바래요. 거의 비슷합니다. 소득 자산 기준 뭐 이런 것들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바로 시작할게요. 일단 팸플렛을 보여드릴 건데요. LH에서 만든 팸플렛이고 팸플렛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만 해도 참 기분이 좋죠. 신혼부부가 내 집 마련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자, 신이타 특성상 신혼희망타운은 파주 운정에 거주하시지 않으시는 분들도 지원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면 파주 운정 신도시는 이렇게 경기도 파주시에 속해 있습니다. 2기 신도시고 여기 보시면은 3호선이 대화역까지 오잖아요.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죠? 일산입니다. 일산이 이렇게 있고 일산은 대화역에서 파주 운정 신도시까지 차량으로 10분 뭐 굉장히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정 신도시까지 진입하는 데는 굉장히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경의선은 지금도 뚫려 있습니다. 이렇게 야당역, 운정역 해서 문산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여기 운정신도시에서 이쪽에 GTX A 노선을 보셔야 돼요. 2023년 말 개통 예정인 GTX A 노선 정거장, GTX 운정역에서 지금 역세권 거리에 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왼편에 보시면 A26블록 신혼희망타운은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 GTX 역사가 여기 있기 때문에 GTX를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있고 영향력 아래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운정신도시 토지 이용 계획도고요. 운정신도시는 굉장히 큰 대규모 택지 개발 지구입니다. 66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택지 개발 지구고요. 지금 이 부분을만 보시면 돼요. 여기가 지금 신혼희망타운인데 이 주변은 지금 아예 그 빈 땅덩어리가 많고 아파트가 이렇게 3개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고 아직 한창 개발 중인데 이 신혼희망타운도 지금 2022년 8월 예정이잖아요. 8월에서 9월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쯤 되면 여기도 많이 윤곽이 드러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생활 인프라는 이쪽에 운정 1, 2지구에 있는 이마트라든지 홈플러스라든지 운정역 상권, 여기 야당역 상권은 아주 차량으로 가깝게 이동할 수 있고 이렇게 회차 버스들, 마을버스들이 있으니까 여기도 당연히 생기겠죠. 뭐 기존 운정신도시 인프라를 그대로 다 이용하시면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GTX 역사, 이게 개통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걸어서도 사실 갈 수 있어요. 조금 거리가 있지만은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파주 운정 A26블록 신혼희망타운입니다. 입지 가치, 아까 그 토지 이용 계획대로 확대한 건데요. GTX 운정역에서 약 직경으로 2km 내외 그 정도의 거리고 자전거를 타게 되면 10분 정도 걸릴 거예요. 그리고 걸어서 가게 되면 한 20분에서 30분 사이, 마을버스나 버스 타게 되면 한 정거장이나 두 정거장 정도의 거리가 되고 GTX 운정역이 가지고 있는 운정신도시에서 지금 현재 파급력은 엄청납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 근처에 아파트가 어떻게 들어오느냐 마느냐를 생각할 정도로 이 GTX 운정 역세권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지금 공공분양으로 따진다면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A23블럭과 A26블럭의 입지 가치 자체는 둘 다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입지 가치는 A23블럭이 더 좋겠죠. 그래서 공공분양은 공공분양과 비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A23은 확정은 아니기 때문에 좀 애매합니다. 그냥 말씀드리면 A23블럭은 적어도 A26블럭보다는 경쟁률이 갑절 이상은 엄청나게 치열할 것이다. 그래서 A26블록에 당첨되실 수 있는 분들도 A23블록에는 낙첨되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분양가 자체가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같은 55 타입, 59 타입이라고 한다면은 분양가가 적어도 1억 이상 차이가 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자금력이 필요해요. A23블록은요. 신혼희망타운은 뭐가 좋죠? 같은 GTX 역세권에서 물론 A23 같은 초액세는 아니지만, 신혼희망타운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현금 보유력이 좀 낮아도 대출이 70%까지 모기지론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물론 이게 수익 공유제로 가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지만, 문제라기보다는 좀 차익을, 시세 차익이 많이 공유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현금이 많이 부족해도 A26블록은 들어가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신혼부부 특화된 집이라는 거, 이런 게 강점이에요. 신혼부부 특화 공공주택이기 때문에 A23블록에 비해서 신혼부부가 살기에는 A26블록이 더 좋을 수도 있다. 그리고 저희 카페 회원 한 분께서 좀 의견을 내주신 것들이 있는데, 물론 의견은 존중받아야죠. 그리고 존중합니다. 하지만 좀 약간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다릅니다. 여기가 분양가가 지금 2억 중반대 전후로 지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중대대만 해도 물론 민영주택과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대대 59 타입이 지금 프리미엄이 1억 이상 붙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거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쪽 운정3지구의 남쪽 공구의 입지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한번 아셔야 돼요. 아마 모르실 건데, 이쪽에 아주 14만 평 규모의 의료 클러스터 부지가 지금 예정이 돼 있고, 물론 MOU 계약 체결 상태지만 이것이 착공까지 이루어진다면 파급력은 엄청납니다. 그리고 GTX 운정역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통과 기업, 자족 기능을 갖춘 기업이 양대 산막으로 동과 서에서 이렇게 받쳐주고 있다면은 그 수요와 입지 가치는 이렇게 내려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민영주택 보시는 분들도 금강 펜트리움 얘기하고 있고, 중대대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A23블록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다들 여기를 지금 운정신도시 사람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A26블록에 대해서 너무 지난번에 미달이었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이게 지금 입주가 22년 8월 9월이면 이때는 전혀 다른 세상, 또 다른 운정 3지구의 새로운 1, 2주와는 다른 신도시의 느낌이 많이 날 수도 있고, 입지 가치는 점점 높아질 수 있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말씀 잘 안 드리지만, 이 분양가 2억 5천, 6천으로에 그냥 머물고 집값이 오르지 않는 그럴 위치는 절대 아니다. 무조건 오릅니다. 그게 얼마나 오를지는 점쟁이가 아닌 이상 알 수가 없겠지만, 여기도 집값이 시세 차익은 나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입지 가치는 이 정도만 설명드릴게요. 자, 팸플렛을 계속 보면 이렇게 이제 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에 특화된 시스템이라는데, 이제 민영주택 못지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투시도는 약간은 색상이 좀 투박하긴 하죠. 투박하긴 한데 깔끔합니다. 깔끔하고 동 개수가 지금 몇 개죠? 동호수 배치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동호수 배치도는 11개인가요? 11개로 보이고, 보면은 호수가 이렇게 많은 것들도 있고 좀 호수가 적은 것들도 있네요. 그죠? 5호 라인까지 있는 것도 있고 4호 라인까지 있는 것도 있고, 출입구는 지금 저도 이거를 처음 보고 있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1, 2, 3, 4인데 보통 운전신도시가 다 이렇게 돼 있죠. 남동향을 기준으로 여기가 지금 정남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정남향이고 여기가 북쪽인데, 여기 나침판 있네요. 여기가 북쪽인데 여기가 남쪽이고, 그러면 요렇게 1호 라인이나 2호 라인으로 들어가면 남동향이고요. 2호 라인은 남서향도 껴 있는 거죠, 방이. 그리고 3호 라인은 남서향이다. 그래서 여기가 남동향, 여기가 남서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차피 동호수까지는 자신이 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발표가 되고 나면 그걸 자기가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꼭 한번 보세요. 이렇게 정말 민영주택처럼 잘 지어진다. 이제 신혼희망타운도 정말 예쁘게 잘 지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5 타입이네요.
5호 타입인데 그냥 민영주택 아파트의 5구 타입이랑 거의 똑같다. 거의 한 평 정도 차이가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평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이고, 여기서 지금 뭘 말씀해 드려야 되나요? 저도 이거 지금 처음 그냥 라이브로 보면서 말씀해 드리는 거여서 자료만 준비하고요. 포베이네요. A타입은 가장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포베이, 주방과 마통풍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A타입이 가장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보이고, 아까 동호수 배치도에서도 A타입이 압도적으로 많았죠. 그리고 유상, 무상 옵션들이 이렇게 있고, 이런 것도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리고 방 3개에, 화장실 2개, 이렇게 보이고, 이 부분 말씀드려야겠네요. 여기 지금 보니까 이게 기본형이 있고, 공간 확장형이 있습니다. 요 벽을 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방 2개가 되는 거고, 화장실 2개. 그러니까 방 하나를 크게 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5 타입이니까요. 아니면 적게라도 작은 방을 하나 더 둬서 알파룸이라고 하죠. 알파룸을 두어서 방 3개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간에 이거를 뭐 매매 시세 차익을 보시고 매도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물론 의무 거주 기간은 채우셔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방 3개로 가는 것을 추천드려요. 요즘에는 가족 간에도 굉장히 프라이빗한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를 본다면은 방 2개보다 같은 5구 타입, 5호 타입이어도 방 3개가 대세입니다. 그래서 오래 거주하시거나 실거주를 오래 하실 거면 방 2개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 나중에 매매라든지 뭐 이런 걸 고려하셨을 때는 그냥 방 3개로 두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자, B타입은 3베이죠. 침실이 이렇게 하나, 둘, 3개가 들어가 있고, B타입의 장점이라면은 남동향, 남성향 이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예, 남동, 남서를 다 끼고 있다는 가운데 그 3호 라인이라는 것은 장점이고, 유무상 보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니까 여기 기본형 공간 확장형이 있네요. 그래서 방 2개로 할 것인지 3개로 할 것인지 고민해 보시고, 아무래도 B타입보다는 A타입이 인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요. 그리고 나중에 봤을 때도 매도할 때도 A타입이 더 매도는 잘 될 거예요. 하지만 B타입을 또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B타입을 또 이렇게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B타입이 A타입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장점은 이 침실에 있는 이런 창이 A타입에 비해서 다양한 뷰를 선사한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팜플렛은 빨리 넘어갈게요.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를 위한 그런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위한 맞춤형 어린이집이라든지 놀이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특화가 돼 있다. 이래서 더 말씀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굉장히 잘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 동호수 배치도인데 최대 20층까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없는 게 없겠죠. 어린이집, 뭐 공동 육아장인가요? 그리고 실내 놀이터, 뭐 하여튼 신혼부부를 위한 모든 그런 커뮤니티 시설은 특화가 돼 있다. 여기 어린이 놀이터 또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다. 물놀이터도 있네요. 신혼부부를 위한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 추가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꼭 확인해야 될 점을 말씀드릴게요. 여기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꼭 확인하시고 꼭 알아두셔야 될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릴 테니까, A23블록도 이런 식으로 똑같이 설명을 드릴 건데 거의 비슷해요. 공공분양이 같은 공공분양의 일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3블록 보시는 분들도 공부 차원에서 이 영상 입주자 모집 공고 있는 거를 한번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시작할게요. 자, 일단 최초 1회 모집분에서의 그 청약 접수 결과입니다. A1블록도 같이 했었는데 요거는 말씀 안 드릴게요. 여기고요. A26블록이고 아까 보여드렸던 A타입, B타입을 1차에는 358세대, 128세대를 이렇게 모집을 했었는데 A타입은 청약률이 오버가 됐습니다. 경쟁률이 나왔고요. B타입은 미달이 됐어요. 말씀드렸듯이 A타입이 B타입보다 좀 선호도가 높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번에 추가 모집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진짜 타이밍이 안 좋았어요. 2019년 12월 27일 완전 연말에 지금 다들 정신없을 때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청약을 진행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았고 그 당시 부동산 경기도 안 좋았기 때문에 요 정도의 지금 경쟁률이 나왔는데, 이번 2차 모집은 상당히 그 분위기가 다르다. 이런 부분을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청약 접수 이렇게 많이 받지도 않습니다. 128세대인가요? 요 정도밖에 받지 않아요. 그래서 경쟁률이 좀 1차에 비해서는 높을 수도 있어요. 물론 지켜봐야 되지만은요. 자, 입주 예정일은 22년 8월에서 9월이기 때문에 GTX 개통 예정이 23년에서 24년을 지금 예상하고 있잖아요. 아파트 여기 지금 신혼희망타운에 당첨이 되셔서 계약을 체결하시고 그냥 기다리시는 거죠. GTX 개통과 입주를 동시에 지금 기다린다고 보시면 돼요. 의무 거주 기간이 지금 3년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 이제 입주를 해서 23년
24년, 25년쯤 되면 아마 GTX가 개통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이 GTX 운전력이 가장 시너지를 내고 부동산 입지 가치가 높아질 타이밍에 전매도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유의사항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 꼭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국민임대나 공공분양은 이거부터 보라고 하셨죠?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 사실이 한국감정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 관리된다. 이거 무슨 말이죠? 특공도 이제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청약통장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나오죠? 입주자 저축을 사용한 당첨자는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요거 지금 별표해야 돼요.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만 되면 청약통장 효력이 상실돼서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이거 신청하셔서 이번에 A26블록 신혼영타운 당첨되면 청약통장 날아가는 거예요. 계약 여부랑 상관없이 다시 청약통장 개설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첨된 분은 계약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 얘기하고 있죠. 계약 체결 여부와 상관없습니다. 청약통장 날아가고 청약홈에 전산관리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비 입주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2차 모집 공고잖아요. 처음에 당첨되신 분들은 청약통장 날아가는 거고, 예비 입주자로 지정된 사람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당첨 아니면 예비 입주자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예비 입주자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제 생각에는 이거 A26블록은 청약통장 당첨되면 날아가니까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오겠지만 신혼희망 신혼부부 특공도 날아가는 거예요. 자, 알려드립니다. A26블록은 신혼희망타운은 이 빨간 박스 위주로만 설명드릴게요. 소셜 믹스, 이게 소셜 믹스가 뭐죠?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섞여 있는 걸 소셜 믹스라고 해요. 민간 분양이라든지 뭐 이런데 뭐 재건축을 한다거나 그 위에 뭐 임대주택을 넣는다거나 이런 걸 소셜 믹스라고 하는데, 여기는 공공분양과 행복주택, 임대주택이 혼합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A26블록이 신입타만이 아니네요. 행복주택도 또 추가 모집을 할 예정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같은 동 라인에 어떤 곳은 행복주택, 임대주택이고 어디는 공공분양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섞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영상으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LH 브랜드를 시공사 브랜드로 바꾸는 그게 대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아예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아예 명기를 해놨네요. 시공업체 브랜드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LH 플러스 단지별 별도 브랜드로 무조건 가야 된다. 이렇게 공지문을 띄워놓고 나면 이후에는 시공업체 브랜드로 사용이 불가능하겠죠. LH에서 클레임을 걸면 그게 불가능해집니다. 지금 한빛마을 8단지가 공공분양이었는데 아모리움으로 지금 바꾼다고 하잖아요. 그런 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신이타는요. 이런 것들은 다 읽어보시고요. 분양권 입주권은 2018년 12.11 대책으로 다 모든 지금 청약이 다 그렇죠. 주택을 수요한 것으로 보고요. 재당첨 제한은 3년이고요. 전매 제한 6년이 적용되고 입주 의무, 거주 의무가 3년인데, 전매 제한 6년, 입주 의무, 거주 의무 3년을 보세요. 근데 이게 등기를 치게 되면 전매 제한 3년에서 3년은 그냥 지나버린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매 제한은 3년 의무 거주 기간이 있다. 입주 의무 기간과. 요게 포인트다. 그래서 3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일정 중요하죠. 27일, 28일 날 접수를 하고요. 당첨자 발표는 9월 11일, 서류 접수는 16일, 18일, 11월에 옵션, 그리고 계약 체결은 12월에 하게 됩니다. 입주는 언제라고 그랬죠? 22년 8월에서 9월 예정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은 신혼희망타운은 정부에서 강제를 해요. 도시기금의 대출을 강제해서, 이게 장점이다 단점인데, 연 1.3%의 아주 낮은 고정금리로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이 가능해요. 이 70%까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이타의 장점이죠. 정말 현금 보유력이 낮아도, 또 잔금까지 현금 보유력이 낮아도 대출이 70%까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내가 내 집 마련을 할 때 유리한 거죠. 이 70% 대출도 소득 자산 요건도, 그러니까 이 대출을 보통 민간 사금융에서 하려면은 소득 요건 이런 거 까다롭게 보잖아요. 이 신이타는 굉장히 국가에서 보증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폭넓게 봐줘요.
그 진입장벽이 낮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의 뭐 소득이 없는, 아예 정말 신용불량자나 뭐 소득이 아예 없어서 전혀 정말 대출이 안 되는 케이스가 아니라면 웬만하면은 이 대출이 실행이 된다 라고 봤을 때 이 신혼희망타운의 강점이 있는 거예요. 70%나 이게 저리로 대출을 하기 때문에 현금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내 집 마련이 가능하고 의무거주기간이 지나고 나면 시세 차익도 한번 노려볼 수가 있다. 단점은 이렇게 70%까지 저리로 해주기 때문에 이거를 수익을 공유해야 돼요. 최대 50%까지 수익을 공유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집값이 5억인데 내가 의무거주기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게 8억이 됐어요. 대출 70%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시세 차익이 3억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1.5억은 기금에서 회수해 간다 이거예요. 대출금도 회수해 가겠지만 이런 시세 차익 부분은 50%까지 회수를 해 간다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금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 모기지론을 선택을 하지 않으시고 신혼부부 디딤돌이라고 있잖아요. 신혼부부 디딤돌은 이렇게 70%까지 나오진 않겠지만 디딤돌 대출을 한번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 파주운정 A26블록은 이게 옵션인 거예요. 지금 정부는 이 신이타에서 이 수익형 모기지론을 거의 반강제로 하고 있습니다. 분양가가 2억 9,400만 원이 넘어가면 이건 100% 의무가입을 해야 돼요. 근데 이번에 신혼희망타운 A26블록은 2억 9,400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분양가가 선택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선택하셔도 되고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이나 자신이 알아서 해결을 해도 돼요. 그리고 요 모기지론에서 50%까지 기금이 시세 차익을 가져간다고 했을 때 이것도 장기 대출자나 유자녀 가구의 혜택을 부여해줘요. 그래서 대출 기간이 길어질수록 자녀가 많을수록 이 기금에서 가져가는 비율은 줄어들게 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건 뭐죠? 한 24년 이상 대출을 하고 자녀를 둘 이상 가지고 있으면은 24년 이후에 시세 차익이 얼마나 날지 참 모르겠지만 이때는 10%만 시세 차익이 10%만 가져간다는 거고 대출 기간이 1년에서 9년 정도만 돼도 자녀가 둘이 있다면 자녀 수가 많다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만 시세 차익에서 가져간다고 합니다. 70% 실행했을 때. 이런 부분으로 한번 자세히 재테크를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자, 파주 운정 3지구 A26블록 총 728세대 중에 이번에 182세대를 지금 모집을 한다는 겁니다. 요게 19년에 했던 304세대를 했던 거고 이번에 182세대를 하고 242세대는 행복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장기임대, 행복주택이나 임대주택이고 공급분양은 이번이 마지막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혼스타로 현금 보유력이 없으신 분들은 꼭 한번 노려보세요. 주택형별로 신청해야 됩니다. A타입이면 A타입, B타입이면 B타입으로 신청해야 되고 나머지는 그 동까지는 지정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뭐 2601동이다, 2605동이다 이렇게까지 신청이 안 되고 랜덤으로 무작위로 추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 A타입 추천드리고요. B타입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지금 입주 예정 시기가 8월이잖아요. 22년 8월. 근데 지금 이게 세대수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경쟁률이 좀 있지 않을까. 지금 GTX 역사도 가시화되고 있고 많이 언론 보도에 알려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분위기가 많이 다를 수 있다. 지금은 청약이 신이타도 그렇고 청약 열풍이 불고 있고 내 집 마련은 빨리 하는 게 유리하다는 걸 다들 알고 있는 시점이에요. 자, 공간 선택 안내. 이거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부분이죠. 요거 방 2개로 할 것이냐, 방 3개로 할 것이냐, 요거 선택을 하는 건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유료가 아니네요. 이 추가 비용은 발생하죠. 무료입니다. 무료고 무료인데 계약 체계로 변경은 불가능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잘 고민해 보시고 방 2개, 방 3개로 갈지 여기가 방 3개고 여기가 방 2개니까 한 가지를 선택해 보세요. 직접 모델하우스나 사이버 모델하우스 보시고 알파룸이 너무 작다. 좀 넓혀야겠다 그러면 방 2개로 가시고 나중에 매매 한번 생각해 보겠다 그러면은 저는 이쪽 추천드립니다. 방 3개로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분양가입니다. 분양가는 이거는 인근 시세 대비 저렴하게 나온 겁니다. 인근 시세 대비 저렴하게 나온 거고 파주 A23블록은 절대 이 가격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5구 타입이 나오더라도요. 이 가격에 나올 수 없고 훨씬 비쌀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70%까지 대출이 되는데 A23블록은 70%까지 대출이 안 나오죠. 여기는 70%까지 대출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금 보유력이 없으셔도 이거는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겁니다. 그리고 의무 거주 기간 3년, 입주 후 2025년까지만 거주하시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발코니 확장 비용, 취득세 등의 제세 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택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요 정도로 분양가를 보시고, 요 분양가는 지금 제가 시세 차익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절대 이 가격으로 그냥 정체되지 않을 거예요. 그 부분은 말씀드릴게요. 집값이 오를 것이다, 내릴 것이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제 생각에는 거의 없습니다. 이걸 안다면 모두가 부자가 됐겠죠. 그래서 저도 뭐 집값이 몇 억이 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적어도 이 가격, GTX가 개통하고 나서 이 가격으로 유지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오르게 돼 있다.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한 부동산 전문가분은 평당 4천만 원까지 GTX 인근이 간다고까지 얘기를 하는 지금 행국인데, 지금 여기에 있는 지금 신혼희망타운이 이 근처는 평당 4천만 원이 간다고 하고 있는데 2억대에 머물고 있을까요? 5호 타입이고 공공분양이라고 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건설사를 봐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신동아 건설이었나요? 제가 지나갈 때 신동아 건설로 본 것 같은데, 이거는 확인이 필요한데, 지금 이 중대대도 물론 민영주택과 공공분양은 비교 대상이 되지 않지만 프리미엄이 1억 이상 붙어 있는 상태예요. 여기가 지금 5구 타입이 분양가가 2억 8천에서 3억 초반대였거든요. 물론 여기는 5호 타입이고 한 평 차이가 나긴 하지만, 지금 여기가 지금 2억 5천에서 2억 6천 뭐 이렇잖아요. 2억 4천. 그러면 한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의 이미 차이가 나고 있고, 그리고 요 중대대가 지금은 분양권 전매 제한이지만 해외 이민이라든지 지방 발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매가 되거든요, 합법적으로. 그런 것들 아주 소수의 매물들이 나왔을 때 플러스 1억이 기본이에요. 지금 여기 중대대가 지금 84 타입 기준으로 뭐 5억이 아니라 뭐 얼마를 오를지 지금 서로 막 예상을 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A20, 26 신혼희망타운은 지금 양쪽에 의료 클러스터와 GTX 운전력이 있기 때문에 공공분양 받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가격에 아마 나중에 굉장히 좋은 선택을 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뭐 시세 차익에 대한 부분은 이 정도까지만 멘트 드리겠습니다. 자, 신혼희망타운 우선 공급물량 배정 기준 보죠. 이번엔 경쟁이 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선 공급물량이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파주 은정 3지구는 이 부분은 A23도 똑같은 거예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66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서 파주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는 건데, 파주시의 30%를 우선으로 공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그 다음 수도권 이렇게 거주를 하게 돼서 파주시 당의 거주자가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지금 3기 신도시 사전청약도 다 공공분양이잖아요. 고양시 창릉을 생각하신다면 고양시로 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금 당첨자 이 경쟁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떨어지신 분들이 여기에 다시 포함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또 경쟁해서 여기서 떨어지신 분들이 이렇게 경쟁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파주시 거주자는 지금 몇 번의 기회가 있는 거죠?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기 때문에 당해 거주로 무조건 가야 된다. 제가 계속 A23블록도 파주 당해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현격한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아까 방금 설명드린 게 나와 있죠? 파주시 1년 거주자가 30% 우선공급에서 떨어지면 또 여기에 경기도에 포함돼가지고 경제. 떨어지면 또 수도권 거주자 다시 경제. 요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서 당해로 가라. 이런 내용이 가장 중요한 거고, 장기 복무 군인은 또 특별 요건이 있으니까 이 부분 한번 보시고요. 저한테 그 군인으로서 이 계속 그 문의 주시는 분이 계신데, 카페 회원분께서 요거를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선정 시 물량 배분 전차는 1단계 우선 공급, 방금 말씀드렸죠? 2단계 잔여 공급 물량 70%에 대한 물량을 우선 배분한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파주시 당해가 거의 가져간다고 보시면 돼요. 미달이 나지 않는 이상이요. 자, 자격을 볼게요. 신혼희망타운은 자격이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그리고 예비 신혼부부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1번에서부터 4번까지고 요거는 다 잘 아실 거예요.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죠.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예비 신혼부부도 가능합니다. 예비 신혼부부도 혼인사실 증명은 뭐 혼인하고 나서 혼인증명서 뭐 이런 거 증빙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렇게 1번부터 4번까지 자산 기준, 뭐 소득 기준은 너무 자주 말씀을 드려서 제가 뺄게요. 그냥 이거는 그냥 한번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한부모 가족은 또 이렇게 자, 지금 보면은 월 평균 소득이 다 120%예요. 맞벌이는 130%고요. 120%, 130%로 자산 소득 기준을 맞춰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입주자 선정 방법이 중요하죠. 자, 1단계 우선 공급에서는 30% 입주 물량의 30%를
1단계 우선 공급으로 요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한다고 합니다. 파주시 30%, 20%, 50% 이렇게 넘어가고 넘어가는 거는 동일한 그런 경쟁 순으로 가는 거고요. 일단 우선 공급에 당첨되는 게 더 좋겠죠. 요 세 가지 기준 대상이 되는 분들의 기준으로 가구 소득이 70% 이하일수록 고득점, 해당 시도 연속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이면 만점, 주택 청약 종합저축 납입 인정 횟수가 24회, 2년 이상 청약 통장을 납입한 기록이 있으면 3점.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30%를 우선 공급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게 가장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2단계 자녀 나머지 70% 물량은 요 기준으로 한다고 해요. 그래서 미성년 자녀 수를 보고요. 태아를 포함합니다. 무주택 기간을 보고요. 해당 시도 연속 거주 기간을 보고 청약통장 납입 횟수를 본다는 거죠. 아까 첫 번째 우선 공급이랑 다른 점이 뭐가 다르죠? 미성년 자녀 수가 다르네요. 그리고 무주택 기간이 들어갔죠. 그리고 가구 소득은 없어졌습니다. 가구 소득은 없어지고 요 두 개가 추가되고 요거는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서 하는데 여기서 30%를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고 70%는 이렇게 공급하고 파주 거주자, 당해 거주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그 시스템으로 여기서도 뽑고 여기서도 뽑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전매 제한은 굉장히 중요하죠. 요거는 좀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6년간 원래 전매가 제한되는데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경우 요게 22년 8월 9월이 되면 사실은 2년 뒤잖아요. 지금 20년 8월이니까요. 근데 이거는 그냥 3년이 지난 걸로 봐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년에서 3년이 빠져버리잖아요. 빠져버리고 22년 8월에서부터 3년간 거주하면 돼요. 25년 3, 4, 5년 8월부터는 그냥 파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5년 8월까지는 의무로 거주까지 해야 돼요. 입주 의무와 거주 의무가 있고 입주 의무는 90일 내로 입주해야 됩니다. 의무기간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계약이 해제될 수가 있다. 재당첨 제한은 말씀해 드렸죠. 자, 신청 일시 장소 여기는 야간에도 청약 가능하다고 하고요. 27일, 28일이니까 한번 요거를 포인트를 잡고 들어가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 그냥 저 혼자 한번 읽어보려다가 그냥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봤고요. A23도 마찬가지예요. A23도 이런 식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게 된다면요.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공 분양이기 때문에 이 영상이 A23을 보실 때 그 수익형 모기지론 있잖아요. 이 모기지론만 빼면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모기지론만 빼면 거의 장기주택 담보대출이라고 하죠. 그것만 빼면 거의 A23도 비슷한 스타일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는 대신 특별공급이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요거 빠뜨렸나요? 이 신혼희망타운에 당첨이 되잖아요. 당첨자로 선정이 되면 아까 얘기했죠. 당첨자로 선정이 되면 청약통장이 날아간다 그랬잖아요. 신혼부부 신혼특공도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신혼희망타운 당첨되면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사용한 것으로 간주돼요. 전산관리됩니다. 그래서 신혼희망타운 하고 나서 나중에 나 신혼부부 특공 민영주택 또 한번 해봐야지. 특공 자체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특공은 종류에 상관없이 평생 단 한 번이잖아요. 이 A26 블록에 쓰게 되면 특공은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 카페로도 많이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에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이 글들을 써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소통하도록 할게요. 자, 즐거운 하루 되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요.